청원경찰을 일단 먼저 또 뭐 합니까? 임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임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청원경찰에 먼저 임용 자격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임용 주체가 누구냐? 청원경찰은 누가 임용합니까? 돈 내는 사람이 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청원주가 임용하게 돼 있다. 자, 있죠? 근데 청원주가 임용하는데 마음대로 임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미리 승인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청원경찰이 필요한데 승인 좀 해주시죠. 그러면 자, 시도경찰청장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쨌든 임용권자는 누구? 청원자. 그 다음에 승인권자는 누구? 자, 시도경찰청장.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청원경찰 임용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경찰의 이제 임용 결격서에 자격이 나오네요. 자격인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임용 자격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자, 우리 법은 청원경찰법에서는 누가 청원경찰이 된다. 그걸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된다. 이걸 쓴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안 되는데 자, 이제 쭉 해가지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그 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에 임용될 수 없다. 그래서 자,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다 이거죠. 그 결격사유가 있으면 청원경찰 임용할 수 있다 없다? 임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못 될 사람은 청원경찰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있죠?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 뭐가 된다? 자, 청원경찰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금치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근데 이건 거의 어떤 법이든 이런 결격사유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과 배임,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쭉 해서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했다는 건 횡령과 배임했으면 결국에 회사 돈 빼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돌린 사람들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임용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년 경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6-3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되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6-4에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입니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몇 년? 요거 정도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파면 처분 받았죠? 몇 년? 5년. 그 다음에 해임 처분 받았죠? 3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이 중요하네요. 이건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자, 몇 살? 18살 이상인 사람. 19세가 아닙니다. 19세가 아니고 18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19세 이상인 사람. 이런 틀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성년자, 성년자의 기준이 19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18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해당하는 자. 그럼 행정안전부령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 그다음에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그래서 교정시력 포함해서 0.8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이 정도를 꼭 기억하세요. 19세. 근데 20세로도 나옵니다. 틀리겠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 아니면 청원경찰이 되는 자. 그러니까 18살이 넘고, 그 다음에 시력도 0.8 넘어야 되고, 팔다리도 완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자,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의 이제 임용 절차 및 자, 신인 교육해가지고 있네요. 먼저 임용 절차가 있네요. 그러면 자, 임용 절차에서 자, 일단 임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경찰이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 임용 승인에 신청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청원주는
그 배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날짜 정도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죠? 날짜에서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자,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한다.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제 이면 제반사항이 있는데 이건 디테일한 거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설에서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서의 그 해당자에 관한 서류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있죠. 그냥 읽어보시고 첨부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뭐 보안 업무 규정이 있는데 역시 또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경찰 쪽에 증명서 확인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신청을 할 때 자 누구를 뭐 할지를 쭉 해가지고 신원진술서 이런 거 받는 이유는 경찰 이제 어쨌든 경찰 업무라니까 자 이제 시도경찰청장이 승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임용사항에 보고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며칠? 자 10일 있죠. 임용하면 자, 임용한 날로부터 쭉 해가지고 뭐 하게 돼 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청원주가. 그러니까 일단 청원주가 임용을 합니다. 근데 임용을 하기 전에 뭘 한다?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지방 시도경찰청장한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용을 만약에 했죠. 그러면 보고를 합니다. 며칠? 1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자 우리 이런 사람 채용 임용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의 신임교육이 있는데 그럼 신임교육은 뭐냐면 청원경찰도 어쨌든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정 부분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직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원칙 해가지고 있죠. 청원주는 있죠. 그래서 신임교육을 하는데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자 뭐다? 전에 쭉 해서 경찰 교육기관에서 쭉 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사전 교육이죠. 청원주가 사전에 교육을 받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예외가 있죠.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또 이제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얼마?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면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칙은 바로 이제 사전 교육을 받게 돼 있지만 급하면 먼저 배치한 다음에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신임교육의 면제입니다. 그래서 면제금 누구겠어요? 이미 경찰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굳이 뭐다?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로부터 몇 년? 이런 거에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3년이네요.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는 교육을 뭐 한다?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제할 수 있다인데 3년이 이제 5년이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자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꼭 면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죠. 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규정 뭐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필요한 사항은 뭐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 해가지고 있는데 교육기간 얼마? 2주 짧아요. 짧습니다. 왜냐면 뭐 경찰 같은 경우 8개월씩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2주로 한다. 왜냐? 경비 업무만 하니까. 경비 업무만. 그래서 교육 과목 및 수업 시간은 별표일 것 같다. 그래서 그 별표가 밑에 박스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원경찰 쭉 해가지고 이것도 좀 간혹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다 보니까 쭉 해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이걸 다 2주 동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일단 정신교육, 정신 중요하죠. 그래서 8시간. 그다음 학술교육으로서 형사법과 이제 관련 법이죠. 관련 법 과목들을 이제 배우는 건데 형사법을 몇 시간? 10시간을 배워요. 형사법이라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제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있죠? 근데 우리가 형사법을 왜 배우냐면
형사법은 이제 여기에 형사 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받는 겁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은 5시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왜냐? 청원경찰법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중요하죠? 이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법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주고 방범 업무, 경범죄 처벌법, 시설경비, 소방, 그다음에 대공이론, 불신검문, 민방공, 그다음에 이제 민방이죠, 민방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화생방, 그다음에 기본훈련, 총기도 필요하겠죠. 총검술도 하네요. 그다음에 사격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이걸 토탈해서 얼마 동안 2주 동안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숫자들은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문제들을 통해서 적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